자, 오늘 하는 거는 항상성이라는 건데요. 항상성이라는 것은 우리 몸의 상태를 일정하게 유지시켜 주려는 신체 작용을 항상성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사람 같은 경우 정원동물이잖아. 그리고 사람 몸에서 일어나는 수도 없이 다양한 많은 여러 가지 작용들이 있는데 그런 작용들에 대해서 어떻게 최적의 상태에서 가장 잘 일어날 수 있는 단계를 맞추는 것을 항상성이라고 해요. 그리고 이런 항상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작용하는 게 오늘 배울 호르몬하고 지지난주에 배운 신경계입니다. 신경이나 호르몬의 작용으로서 우리 몸의 상태가 늘 일정하게 최적의 상태를 유지하고 그 상태를 가급적이면 최대한 유지해 나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항상성이다. 됐지? 자, 그러면 호르몬이라는 것은 뭐냐? 일단 첫 번째로 내분비샘이라는 곳에서 표적기관으로 분비가 되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전달하는 것은 혈액입니다. 내분비샘에서 혈액을 통해서 표적기관으로 전달이 되게 되고요. 그 과정에서 요 혈액을 통해서 전달하는 이 과정에서 나타나는 것이 첫 번째. 별도의 분비관이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거. 두 번째, 전달 속력이 좀 더딥니다. 대신에 지속적인 정보 전달이 가능하고요. 그 신체에 작용하는 범위를 대단히 넓게 만들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과정에서 아주 적은 양의 분비가 가능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그 과정에서 과다와 결핍이라는 두 가지의 형태의 부작용이 생기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호르몬의 전달에서 나오는 지속성과 광역작용 요 두 가지가 있다는 말은 결국 뭐다? 신경계의 전달에서는 정보 전달이 되는 즉시 바로 효과가 나타나는 즉효성이 있지만 어떤 특징이 있다? 그 변화가 지속적으로 가는 게 아니라 일시적으로 정보 전달 딱 가면 바로 효과 나고 정보 전달이 더 이상 안 되면 효과가 딱 끊어지고 이런 차이가 있다는 것을 이야기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 한 가지 더 빼먹었네요. 호르몬의 경우는 특히
종특이성도 없습니다. 즉 무슨 소리다? 사람에게 필요한 호르몬을 얻기 위해서 다른 척추동물의 같은 호르몬을 가져와서 사람에게 주사해도 작용이 똑같이 된다, 안 된다? 똑같은 작용이 일어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요즘에는 이제 대장균 플라스미드법으로 그 당뇨 환자 치료제인 인슐린을 생산하는데 옛날에는 돼지 인슐린을 사용하기도 했다고 하더라고요. 왜? 똑같이 작용이 되니까. 오케이. 자, 그러면, 자, 사실 거의 암기입니다. 사람의 뇌 분비샘과 각 그 분비샘별 호르몬에 대해서 하나씩 배우도록 할게요. 사람의 가장 대표적인 뇌 분비샘은 간뇌 밑에 매달려 있는 뇌하수체라는 곳이고요. 뇌하수체에서 나오는 호르몬들은 뭐가 있느냐? 생장 호르몬, 갑상샘 자극 호르몬, 생식샘 자극 호르몬, 항이뇨 호르몬이 있네요. 자, 간단하게 설명하자면, 자, 생장 호르몬은 세포 분열을 촉진하죠. 그래서 말 그대로 생명체의 크기가 점점 자라게 하는 호르몬입니다. 그러면 우린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겠죠? 얘 과다증과 결핍증은 뭐가 있을까요? 생장 호르몬의 과다증. 그럼 무슨 일이 일어날까? 생장 호르몬이 분비돼서 세포에 작용을 하면 세포 분열이 늘어나고 사람이 점점 자랍니다. 세포 분열하니까 체구가 커지겠지. 키가 계속 자라요. 생장 호르몬 과다증은 이게 생장판이 닫히기 전에 계속 증상이 나타나면 거인증, 안 다치고 계속 자랍니다. 대신에 무한정 키 커지는 게 좋은 건 아니죠. 사람은 나이가 어느 정도 들면 뼈가 더 이상 단단해지지 못한단 말이야. 근데도 계속 커져야 돼. 그럼 뼈가 점점 어떻게 될까? 약해지겠죠. 그런 것들이 걸릴 거고요. 그 다음에 이게 생장판이 닫혔는데도 세포 분열이 촉진이 되면 생장 호르몬의 특성상 몸의 끝부분으로 가서 끝부분이 커집니다. 머리가 커지고 코가 커지고 턱이 커지고 손발이 커져요. 이런 걸 우리는 말단 비대증이라고 해요. 그럼 결핍증은 사람에게 생장 호르몬이 제대로 안 나오면 무슨 문제가 생길까요? 키가 안 크겠죠. 맞지? 소인증이에요. 자, 갑상샘 자극 호르몬은 좀 이따가 우리가 호르몬의 피드백 작용을 하면서 설명을 한번 할 건데요. 우리 몸의 체온 조절과 관련해서 갑상샘을 자극하면 갑상샘에서 뭘 하느냐면 티록신이라는 호르몬을 분비할 수 있도록 합니다. 갑상샘 자극 호르몬에 그래서 과다증과 결핍증이 있는데 갑상샘 자극 호르몬의 과다증은 티록신의 생산이 과다해지겠죠. 맞지?
결핍증은 티록신 생산이 부족해지겠죠. 맞지? 그래서 이런 것들은 좀 이따 뒤에 가서도 하나하나를 배우게 되겠지만 하긴 요거는 진짜 여기서 과다 결핍을 할 거리가 아니구나. 체온 조절을 위한 갑상샘을 자극하는 곳이고요. 좀 이따가 가서 열고 생식샘 자극 호르몬은 생식샘을 자극해서 2차 성징을 유도해냅니다. 그러니까 정소나 난소를 자극해서 남성 호르몬이나 여성 호르몬을 분비하도록 해서 2차 성징이 일어나도록 하는 것이 목표고요. 항이뇨 호르몬은 신장 즉 콩팥의 수분 재흡수를 유도합니다. 다 외울 거리들이에요. 이런 것들은. 자, 아까 말이 나왔는데 갑상샘에서 분비되는 티록신이라는 호르몬은 세포 호흡을 증대시켜서 체온을 올리는 것이 주 기능입니다. 그래서 과다증이 갑상샘 기능 항진증, 결핍증이 갑상샘 기능 저하증이나 갑상샘종이라 그래서 여기 목 요쪽에 있는 갑상샘이 막 부어오르는 병이 있어요. 이런 것들도 있고요. 그 이외에 부신에서 분비되는 게 아드레날린, 호흡과 혈당 조절, 그 다음에 기자에서 분비되는 게 인슐린과 글루카곤, 역시 둘 다 혈당 조절인데 요거를 우리는 좀 이따가 기량작용으로서 배울 거고요. 아까 갑상샘 배웠는데 요거 여기서 배울 것이 우리는 피드백이라는 개념을 배우게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정소나 난소, 암수 2차, 여기가 우리가 말하는 생식샘이죠. 성호르몬을 통해서 2차 성징을 유도합니다. 오케이. 자, 일단 여기까지 정리를 좀 해보도록 합시다. 한번 한번 위에서부터 봅시다. 말단 비대증과 거인증, 생정호르몬의 과다증이고요. 소인증은 결핍증입니다. 뭐 원인과 증상 보면 되고, 티록신에 의한 갑상샘 기능 항진증과 저하증, 인슐린 결핍으로 인한 일형 당뇨병, 항이뇨 호르몬의 부족으로 만들어지는 요봉증,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됐죠? 응? 자, 이런 것들은 읽어보면 될 거고, 자, 215쪽 항상성 유지에 대해서 공부할게요. 항상성 유지를 크게 이제 우리가 이야기하면 길항과 피드백이라고 하는 개념으로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자, 항상성 유지. 기본적으로 항상성 유지라는 거는 간내의 작용입니다. 간내를 통해서 우리 몸에 간내에 있는 간내의 시상하부를 중추로 해서 호르몬의 양을 컨트롤하든지 해가지고 우리 몸의 상태를 호르몬이나 다른 신경을 통해서 균일하게 조정하는 것을 항상성 유지라고 하고요. 일반적으로 이 조절하는 조절 기제는 두 가지 정도 있습니다. 자, 첫 번째가 피드백이라는 개념이에요. 자, 피드백이라는 거는 어떤 작용으로 인해서 만들어진 결과를 어떤 작용의 결과가 원인으로 다시 사용이 돼서 순환되는 형태의 작용이 일어나는 걸 피드백이라고 그러고요. 일반적으로는 음성 피드백이 많습니다. 어떤 작용의 결과가 원인을 억제하러 가는 거예요. 이러면 음성 피드백. 어떤 작용의 결과가 원인을 촉진하러 가면 양성 피드백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대부분은 다 음성 피드백이고요. 양성 피드백은 뭐 정도가 있냐면 우리 출산할 때 어머님들이 아기들을 태어나게 할 때 자궁을 수축해서 아이가 태어날 수 있도록 하는 그 호르몬 정도만 양성 피드백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가장 대표적으로 체온 조절인데요. 자, 지금 우리 책에는 그림이 동그랗게 나타나 있는데 요 과정을 한번 봅시다. 자, 체온이 낮아진 것을 간뇌에 있는 시상하부가 인지를 해요. 글자가 올라갔네. 잠시. 체온이 낮아지면 간뇌의 시상하부에서 그것을 인지합니다. 그러면 간뇌의 시상하부는 뇌하수체를 자극해요. 이때 나가는 게 뇌하수체 자극 호르몬입니다. 체온이 낮아져서 간내의 시상하부가 자극을 받으면 뇌하수체 자극 호르몬으로 뇌하수체가 자극을 받게 돼 있어요. 그러면 뇌하수체는 아까 말한 것처럼 갑상샘을 자극합니다. 이때 보내는 게 갑상샘 자극 호르몬이 분비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갑상샘에서 분비되는 호르몬이 티록신이라는 호르몬. 요거 호르몬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만들어진 티록신은 어떤 작용을 하게 되느냐? 뇌하수체나 간내의 시상하부를 억제하러 가요. 그리고 이 티록신의 작용으로 호흡 증가와
호흡 증가를 통한 체온 증가가 생기는 거지. 그리고 이거 말고도 간내 시상하부에서 또 자극하는 곳이 있는데 이쪽으로 가는 건 신경입니다. 즉각 일어나는 거.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근육 떨림, 그 다음에 피부 부근의 혈관을 수축시켜요. 그 유명한 거 있잖아. 추운 겨울에 야외나 이런데 간이 화장실에서 소변 보고 나면 어떻게 돼? 몸이 부르르 떨리지. 소변을 통해서 물만 빠져나가는 게 아니라 대량의 열 에너지가 네 몸에서 빠져나가면서 순식간에 체온이 뚝 떨어진단 말이에요. 그럼 뭐 해야 돼? 사람은 36도, 37도를 유지하는 게 가장 건강하기 때문에 순식간에 몸을 운동시켜서 해가지고 체온을 급격하게 끌어올리는 거지. 그리고 우리가 소름 돋는다, 아니면 피부가 하얗게 질렸다, 뭐 이런 거 이야기 하잖아요, 추우면은. 그게 뭐냐면 피부 부근으로 가는 모세혈관들을 좀 더 수축시킵니다. 열이 많이 안 빠져나가도록. 그러면 체온이 높아지면 어떻게 될까? 이거 반대로 작용하면 되는 거예요. 체온이 높아지면 근육 떨림을 멈추고 혈관, 피부 부근으로 최대한 피를 많이 보내서 피부가 벌게지겠지. 땀도 많이 나게 하고. 오케이? 자, 이걸 통해서 역시 체온 증가를 이뤄내는 것. 요 과정을 우리는 피드백이라고 합니다. 이쪽 공간이 좁아서 그러니까 일단 요 피드백까지 빨리 풀기. 끊어가자. 하나하나. 자, 그럼 피드백 말고, 자, 봐봐. 피드백이라는 건 쭉 진행돼서 돌아가는 거잖아. 그러다가 봐봐. 그러니까 티록신이 충분히 나와서 시상하부와 뇌하수체가 억제가 되면 호르몬 안 나오니까 갑상샘에서 티록신 양이 줄겠죠. 그러면 호흡수가 감소하고 체온이 점점 낮아지면 다시 추울 거 아니야. 추우면 다시 여기서부터 야 춥다 켜 쭉. 오케이? 그럼 얘가 쭉 분비되니까 다시 돌아와서 끄는 거야. 근데 이 과정에서 아까 호르몬은 신경보다 느리다 그랬잖아요. 굳이 이야기하자면 이런 거야. 호르몬은 직접 카톡을 그 신경은 직접 카톡을 날리는 거예요. 인스타 DM이나. 그럼 내가 딱 누르는 순간 저기서 카톡하고 메시지가 뜰 거 아니야. 그지? 그러면 그걸 본 순간 저 새끼가 나한테 욕했어. 그럼 나는 빡치겠지. 근데 그게 지속적으로 가나? 아니죠. 한번 듣고 난 끝난 거잖아. 근데 호르몬은 어떤 거냐면 걔가 니한테 매 카톡을 보내는 게 아니라 학교 게시판에 글을 쓰는 거야. 누구누구 개새끼. 그럼 그걸 보는 사람들이 많겠지. 그럼 막 주위에서 쑥덕쑥덕거리겠지. 그렇게 해서 막 소문하다가 누군가가 듣겠지. 그 당사자가. 씨발 아니라고 하고 변명을 해. 그럼 걔는 설득이 돼서 갔어. 근데 한 5분 뒤에 딴 놈이 말하게. 야, 너 개새끼라고 게시판에 글 적혀있더라? 아니라니까. 그럼 걔도 가. 그럼 좀 이따 한 놈 더 오겠지. 이게 호르몬이에요. 알겠죠? 그러니까 광역이고 지속적이 되는 게 호르몬. 신경은 쭉 바로 데이터가 아닙니다. 자, 그럼 피드백 말고 한 가지를 더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뭐냐면 길항작용이라는 거예요.
기량작용이라는 것은 이런 걸 말합니다. 완전히 서로 반대의 기능을 하는 두 호르몬이 교차해서 조절을 하도록 하는 것이 기량작용이에요. 가장 대표적인 게 혈당 조절입니다. 혈당이라는 건 우리 몸에 있는 호르몬 농도잖아요. 아니, 호르몬이란다. 포도당 농도. 근데 우리 사람의 몸에 포도당 농도가 처음부터 끝까지 언제나 균일한 건 아니잖아. 어떨 때가 있을까요? 밥 먹은 직후, 단 거 먹은 직후. 그때가 되면, 자, 혈당이 올라갈 수도 있겠죠. 맞지? 당연히 혈당이 정상보다 낮아질 수도 있겠지. 사실은 혈당이 높아지고 혈당이 낮아지는 것을 감지하고 나면 어떻게 되느냐? 혈당이 높아지면 간뇌에서 그걸 인지하죠. 그리고 신경을 통해서 이자에다 명령을 내립니다. 혈당이 높다. 이자가 인슐린을 분비하게 돼요. 그러면 이 인슐린은 어디로 가냐면 간으로 갑니다. 간에 가서 어떤 역할을 하느냐? 간을 지나는 혈액에 있는 포도당을 글리코젠이라는 형태로 합성을 한 뒤에 글리코젠으로 저장을 하게 하는 거예요. 포도당을 여러 개를 엮어서 글리코젠이라는 다당류 형태로 해서 간에 저장을 합니다. 그러면 그 결과는 어떻게 된다? 혈당이 낮아지겠죠, 정상치보다. 맞지? 그럼 얘는 어디로 간다? 여기로 가겠죠. 그러면 막 네가 에너지를 많이 쓰거나 호흡을 많이 하거나 뭐 활동을 많이 해서 몸에 있는 에너지 화폐를 다 써서 호흡량이 늘어서 포도당도 다 썼어. 혈액에 포도당이 부족해. 그러면 이 경우에도 역시 이자가 일합니다. 이번에는 이자에 글루카곤이라는 놈이 일하는 거야. 자, 봐봐. 여기에 있는 인슐린과 여기에 있는 글루카곤이 오늘 길항의 핵심 키워드예요. 글루카곤이라는 호르몬이 분비가 됩니다. 글루카곤 역시 얘도 어디로 가느냐? 간으로 가. 그럼 얘는 뭐 하러 가느냐? 아까 여기에 저장한 글리코젠 있지? 글리코젠을 포도당으로 분해합니다. 그러면 얘는 다시 어떻게 된다? 포도당이 생겼으니까 혈당 값이 올라가겠죠. 오케이? 그러면은 혈당이 올라가다가 너무 많아지면 이렇게, 너무 작아지면 이렇게, 너무 많아지면 이렇게, 너무 작아지면 이렇게. 요쪽 작용과 요쪽 작용이 똑같은 기관에서 똑같은 곳에 작용을 하는데 어떻게 완전히 반대의 역할을 하는 인슐린과 글루카곤이 있다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면은 계속 얘네들이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면서 계속 뭘 한다? 우리 몸의 혈당 수치를 일정한 범위 안에서 계속 유지하겠죠. 그러니까 봐봐. 아까 우리 당뇨병이라는 병 되게 자주 들을 수 있는 병이잖아요. 그건 뭐냐면 몸의 혈당 수치가 너무 높아서 이자가 인슐린 만드는 걸 포기해버리면 걸리는 병인 거야. 그러면 오줌에 포도당 농도가 너무 높아지니까 콩팥에서 100% 제흡수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오줌으로 당분이 빠져나가면서 순식간에 급격한 혈당 변화로 몸에 쇼크가 오는 게 당뇨예요. 오케이? 됐지? 자, 그러면은 인슐린 그래프랑 글루카곤 그래프는 항상 어떻게 그려질 거다? 농도 그래프를 그려보면 반대로 이렇게 돼 움직이겠지. 오케이? 자, 이거 필기.